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원희 교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영상 처리 및 실습 13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1교시인데요. 이번 주는 영역 처리, 지난주에 영역 처리에 관련된 이론을 설명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관련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환 영역 처리하는 부분까지의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참, 우선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조만간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기말고사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가 14주차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을 마치면서 같이 기말고사 과제를 같이 내드릴 건데요. 기말고사 과제를 여러분이 제가 내드리는 프로그램을 그때 일주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시간을 맞추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이제 프로그램,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배웠던 영상 처리 관련된 코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코드들을 만드는,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과제, 정확한 과제는 14주차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 네,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었죠. 사상이 무엇인지, 보관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앞힘 변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시 변환, 원금 변환이 소형 변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접 하나씩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확대하는 경우인데요. 보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미지 확대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보관이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입력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좀 확대해 볼 수 있겠죠. 너무 확대하면 이렇게 좀 지글지글하는,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약간 이렇게 계단식의 원래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직선인데 계단식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보관을 조금 잘못한다든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좋다, 베스트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 그대로 딱 나오면 좋은데, 선이 그대로 안 나오고 좀 약간 계단식으로 나오든지,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약간 스무스하게, 얘에 비해서는 스무스하게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약간 블러드 있죠. 요거를 약간 블러 처리함으로써 조금 직선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거라서 이것이 완벽하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런 단점들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최신의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지금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보관이 코드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관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확대할 때 사실은 확대하다 보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매핑을 시킬 때 첫 번째 칸에는 들어갈 게 있는데, 두 배를 확대시킨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칸에도 들어갈 게 있는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2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2배를 확대하면 칸이 2칸이 늘어나겠죠.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2배로 커진 거죠. 여기 이제 픽셀 값이 예를 들어서 1, 2, 3, 4, 2, 3, 4, 5, 3, 4, 5, 6, 4, 5, 6, 7, 5, 6, 7, 8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요. 여기 이제 확대를 했을 때, 확대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사실, 네, 3, 4.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3, 4. 제가 한 개를 더 불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하나 줄여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죠. 3, 4, 5, 6, 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값을 넣어서 2배로 이제 확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치에, 특정 위치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값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값에다가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이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가장 가까운 위치냐, 1하고 2하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이 더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1을 가져오고,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계단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를 이제 최근접 이웃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관을 할 때 양쪽에 있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선형으로 보관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양선형 보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1.5인 거죠. 1.5인데 1.5는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4 결국은 똑같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제 요렇게 보면요, 요 대각선으로 보면 여기서는 그냥 선형 보관이라고 한다, 가장 가까운 걸 가져오는 방식, 최근접 이웃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이게 뭐 1이 되든지 3이 되든지, 얘도 3이 되든지 5가 되든지, 1이라고 해봅시다. 1, 3, 5, 5, 7, 7 이렇게 되죠. 자, 계단형이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 이제 선형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값을 몇 개를 써가지고 여기 사이에 있는 값에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이제 고려 사항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값을 다 고려해가지고 8개 픽셀을 전부 고려해서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전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개를 가지고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4개, 뭐 큐빅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바이 큐빅이다, 뭐 바이폴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보관이 확대를 하게 되면 보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확대뿐만 아니고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튼다든지 할 때 결국은 픽셀 사이에 이제 어긋남이 생겨요.
이제 중간에 비는 구멍이 한 개씩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이미지 처리를 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 방법이 이제 그 오픈CV에서 몇 가지 미리 디폴트를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최근접 이웃 보관,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양선형 보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양선형 보관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주패 두 개를 보는 거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보는 것이 양선형 보관. 그 다음에 바이큐빅 보관, 이제 큐빅 보관이죠. 큐빅이 우리 큐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거 큐빅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네 칸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위 아래 상하 좌우 네 칸을 봐가지고 이제 큐빅 보관, 요거를 이제 평균을 내서 사이에 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인터에어리어, 픽셀 영역의 관계를 가지고 리샘플링을 한다. 그 다음에 인터 란조, 랭크조스 보관, 요거는 8x8 더 많이 보죠. 더 많이 봐가지고 이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보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옵션을 줘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제 기본 함수들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됐어요. 구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편하게 됐죠. 그래서 코드 하나만 호출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리사이즈 하면서 보관이 됩니다. 지금 여기 코드에 보시면 이제 여기 맨 마지막 쪽, 이게 리사이즈는 함수거든요. 소스 이미지, 그 다음에 이를 여기다가 저장해라, 데스티네이션 하고, 데스티네이션 이제 바뀌어지는 최종 결과 이미지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조그만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어떤 보관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거를 뒤쪽 파라미터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코딩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CV죠. 이렇게 인클루드 했고요. CV를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늘 하던 거죠. 맷 이미지 프레임 레이트.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폴더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미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에 써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미지 몇 장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그럼 읽어지겠죠? I am read 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CV assert라고 하는 건요, 이제 이미지를 읽었는데 이 이미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미지 파일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PST 원래 책에 있던 코드 중에서 2줄을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1, 2가 필요가 없고 지금 3, PST 4 되었습니다. 리사이즈 이미지, 이미지를 바꾸죠. DST3으로 바꾸는데, 사이즈는 우리가 원래 이미지에서 몇 배로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됐죠. 몇 배로 할까요? 자, int 팩터를 2배로 해봅시다. 2배로 하면 이제 사이즈는 사이즈인데, 여기서 이미지에
로우스에 곱하기 2. 여기 하이, 잠시만, 로우스에 컬럼스로 가야겠네요. 시리얼 컬럼스에 곱하기 이미지에 로우스에 곱하기 2.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0, 0.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인터, 보관이 영어로 인터폴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인터가 앞에 있고요. 최근 접 이후 보관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큐빅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I'm sure. 자, 소스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소스 이미지 한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P3 하나 보여주고, 요거는 neares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큐빅.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리턴 값을 리턴을 줘야 되죠. 실행을 하면요. 네, 죽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 수정하고, 일단 그냥 바로 해볼까요? I am sure 하는 거를 없애봤어요. 네, 잘 되네요. 자, 그럼 I am sure 여기서 리사이즈 할 때 제가 여기서 이미 4를 안 만들었네요. DSD 4를 안 만들고 3으로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트 키 해주세요. 네, 실행을 시켰습니다. 네, 실행시켰더니 원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대를 했어요. 확대는 니어리스트 같은 경우도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해요. 그죠? 봐줄만 하고, 요거는 바이큐빅인데 뭐 요것도 괜찮네요. 지금 이미지가 워낙 커가지고 그런지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가 여러분 조금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작은 이미지를 넣으면 여기 좀 표가 날 겁니다. 자, 그럼 리사이즈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걸로 그러고 보니까 팩터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얘를 그냥 뽑혀버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미지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0.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확 작아지겠죠? 네, 여기서 사이즈가 정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인트형으로 이제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인트형 만들고, 좀 옆으로 좀 길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여전히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찾았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0.1을 넣으면서 플롯은 안 넣고 인트로 아까 돼 있었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플롯 이렇게 하면요, 2배 0.2
여기 곱하니까 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잘 작아졌죠? 작게 만든 다음에 다시 크게 만들면 이제 팍팍 표가 나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dst 1, dst 2 만들어 놓고요. 이 사이즈를 한 번 더 해보죠. dst 3에서 1로 그 다음에 4에서 1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F는 2로 4배로 한번 늘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4배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1, 2를 각각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너무 늘어난 것 같은데. 4고 2배로만 할게요. 너무 커져가지고. 자, 이렇게 해보면요. 자, 큐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죠. 그래도 눈이 이렇게 나오고 엄청 작게 만들었다가 다시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지금 픽셀들이 그냥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놓고 보면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보다는 이제 큐빅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